힘받은 엄마들을 위한 썸노와 테니의 사이다 톡.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네. 참 현실이라는 게 있고, 네.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뭐, 자녀가 사실 너무 어린다든지, 여러 장벽이 있으셔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부부 상담 받는 거를 사실은 좀 많이 떠올리십니다. 네. 그쵸.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 아닌가요? 음, 그쵸. 네네. 뭔가 둘 다 스스로 좀 변화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을 받는 방법, 이걸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 왜요? 일단, 그쪽에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이다 톡 듣고, 이 새끼 이거 맞네. 이래가지고 이제 막 경계선을 세우고, 시킨 대로 막 한단 말이에요. 경계선을 세우고, 이제 할 말하고, 막 반응하지 않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려고 우리가 이혼을 직제로 준비하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쓰는 전략이 내가 상담을 받아볼게. 우리 부부 상담 받으러 가자. 혹은 그쪽에서 먼저? 예. 혹은 이제 내가 어떤 되게 유명하신 분의 TV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봤더니 이렇게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대. 그래서 내가 상담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 혹은 부부가 같이 상담을 받자. 네, 이렇게 개인 상담이나 부부 상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또 경우인가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득하는 거군요. 그렇죠. 레파토리 중에 하나죠. 안심을 시키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네. 일단은 실제로 상담을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꼬셔만 놓고. 꼬셔만 놓고. 실제로 상담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야, 뭐 진짜? 진짜 받으려고 그래? 아이고, 네가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이제 캐리어 싼 거 짐 풀고 이러면 이제 우야무야 되고. 뭐 짐 나간다고 할 때, 우리 헤어져 할 때 상담 받자. 뭐 이랬다가. 좀 약간 진정된 것 같으면 이제 우야무야 이렇게. 네. 혹은 정말 실제로 받으러 가는 것도 가능하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상담사 앞에서 아주 멀쩡한 모습을 하고 연기를 해요. 가면 1. 네. 네.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그럼 이제 상담사 입장에서는 나르시시스트는 말끔하게 와가지고 말도 논리적으로 잘하고 사람이 매력적이고 호감이 있고 멀쩡한데.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피해자는 화를 내거나 울분을 터뜨리거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그러면 이분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마치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좀 감정 조절이 조금 안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굉장히 차분해 보이는 거죠. 이성적이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속일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들을 주로 속이는 분들이 나르시스트라고 어떤 책에서 봤어요. 네. 네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사실 좀 속이는 게 가능도 하겠죠. 네. 처음에 몇 번은. 하지만 많이 만나다 보면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거고 네. 혹은 이쪽을 아주 잘하는 상담사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초반에 파악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돌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깎아내리거나. 네, 이제 뭐 어디 이상한 데를 알아봤네, 뭐 돌팔이네, 시간 낭비네. 내가 더 잘하겠다 상담. 네. 이렇게. 뭐 자격도 안 되네, 막 하면서 네. 이 사람을 오히려 이제 또 공격을 해서 그럼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담을 받지만 오히려 더 큰 화와 분노를 내가 들으니까 이제 안 가게 되고 그렇게 좀 우야무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3자의 도움을 청하러 간 건데 그것도 또 먹히지 않는 거고. 네네. 정말 내 편은 어디 있나.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되나 되게 답답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뭐 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네. 그 보호의 장치를 좀 마련을 하고 이 사람을
내가 최소한의 저지선을 설정을 해서 여기를 침범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계선을 설정해서 저지하고 방어하는 것. 그러니까 공존. 그러니까 뭐 애정이나 친밀함이나 교감 말고 네. 공존. 그냥 같이 살아가기. 네, 그냥 예, 그냥 뭐 그 정도.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세요. 요즘엔 자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한 3년 전에는 이런 자료도 없었어요. 찾아보려고 맞아요. 해도. 거의 서머니 유튜버밖에 없었잖아요. 예, 네, 그때도 네. 정말 제 영상도 초기에 막 시작할 때였는데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의 경험, 예, 많은 사례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대한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전략을 파악을 하세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처음엔 규칙을 모르고 게임했기 때문에 매번 졌어요. 네. 하지만 내가 규칙을 알면 비길 수는 있어요. 어떨 때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곤은 하지만 어쨌든 내가 옛날처럼 무방비로 일방적으로 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말을 계속 바꾼다든지 하기 때문에 전화통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로 네. 이메일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분은 이제 습관적으로 녹음을 하는 분도 계세요. 하도 말을 바꾸니까 네. 한다든지 무엇이든지 이게 기록이 남게끔 네. 하는 습관. 네. 예,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계부나 돈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이제 다 실제로 기록이 남게끔 하는 거죠. 예, 네. 정말 이제 어디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내가 얼마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네. 한다든지. 예, 그래서 그런 증거를 객관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난동을 부린다든지 어떤 걸 했을 때는 경찰을 불러서 네. 그 출동의 기록을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어떠한 최소한의 기록을 조금씩 나중에 쓰건 안 쓰건. 그죠. 네, 일단은 모아는 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경찰 이야기도 했지만 절대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막 무기력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막 흉봐요. 야, 네 친구, 네 친구 누구는 걔는 진짜 그거 안 되겠더라, 안 되겠다. 이러고 자꾸 못 만나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흉을 봐요. 그래서 고립을 시킵니다. 네. 뭐 친정이나 시댁 식구들 욕을 계속해가지고. 그 혼자 있게 만든다든지 형제 관계를 끊어놓는다든지 고립을 자꾸 시키기 때문에 네. 전문가 집단이나 같은 피해자 집단이나 혹은 믿을 만한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내가 정기적으로 심리상담사를 만난다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뭐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나는 언제나 위기 상황에 누군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고 네. 지금 나의 생활을 지켜보는 사람 이것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 이것이 누군가로 인해서 지켜보고 있다. 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친구 그냥 무조건 매주 가서 만나세요. 모임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주 부모님하고 통화도 하시고 해서 그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그 나르시스트의 한 종류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편집증에 가까울 것 같은데 편집증이랑 나르시시스트가 꼭 겹치는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편집증 같은 경우에는 좀 근거가 없이 너 바람피지 이러는 거라면, 그러니까 망상이라면 네. 나르시시스트는 역시 나는 대단해. 나는 너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나는 대단하고 나 인기 많아. 자기의 힘, 과시. 그냥 환상. 환상.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망상에 빠진 분은 우리가 좀 설득하기가 어렵지만 네. 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요 전략을 조금 알고 네. 요런 거를 좀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네. 자기 몸은 굉장히 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망상이나 편집증이나 이런 분들은 실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 위협했지, 너가 나 해했지 이러는데 나르시시스트는 가장 자기가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그 실질적인 실익으로 좀 딜을 하는 것이 좀 가능은 합니다. 아주 제한적인 공감 능력이라든지 제한적인 그런 판단 능력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너가 나를 공격해봤자 네가 하는 행동은 누군가에게 금방 다 보고될 수 있어. 알려질 수가 있어. 라는 네.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알려주는 것이죠. 네. 어떤 객관적이고 또 대외적으로 네, 해서 네. 우리 둘만의 관계에 고립되지 않고 예. 좀 이제 제3자나 객관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관계에 이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거.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이 사람이 체면을 고려할 수 있는가 없는가. 예, 그것이 하나의 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체면과 이미지 편판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면이고 뭐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나르시시스트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고. 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명예라든지. 그건 그냥 단지 이기적인 거고. 그렇지. 네. 예. 그거를 좀 지키고 싶은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최대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예,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환상이든 망상이든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관계로 몰아가는 거는 정말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럴 경우에 제3자의 도움, 또 객관적인 걸 유지한다는 거 너무 좋네요. 네. 뭐 나도 난데 우리 아이들. 네. 자녀들은 더 혼란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한번 잘 객관적으로 보세요. 우리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아이를 플라잉 몽키와 그러니까 골든 차일드와 스케이트코트로 나누어서 차별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족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골든 차일드건 스케이트코트건 둘 다 피해자입니다.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이에게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정적인 애착을 가져주고 또 왜곡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그걸 바로 잡아주고 그거는 아빠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야. 네. 이거는 엄마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한 말이고 너는 그런 애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정정해주거나 교정해준다든지 그리고 건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는 방법 이런 거를 부모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배운다면은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내가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적절하게 개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 말하지 않는 것, 또 설명해주지 않는 것에서 또 자녀도 어떤 환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망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또 정확히 엄마가 그 현실을 잘 또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는 또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그분은 나르시시스트는 아닌데 이제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을 하셔가지고 이게 감정 조절이나 이런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드셔가지고 자녀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아신 거예요. 내가 애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를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놀라신 게 뭐냐면 애들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애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애들한테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돌아봤는데 애들이 굉장히 잘 자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아신 게 자기가 아이한테 막 그렇게 한 다음에 남편이 항상 아이를 따로 불러가지고 저거는 엄마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얘기한 것이고 너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면서 그 생각이나 자기가 했던 실수를 뒤에서 다 사실은 교정을 해줬었던 거래요. 그래서 한 명만이라도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결과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10대 후반 정도가 됐을 때에는 아빠한테는 좀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엄마가 좀 이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해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아이들이 참 긴 여행을 떠나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비슷한 배우자를 만나서 선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시면 이거는 비정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은 이렇지 않구나. 우리 부모님이 좀 특별한 케이스구나. 예, 요걸 알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 아빠도 그런데 뭐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한테 저렇게 맨날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감정이 예측하지도 못하는데 여자들은 다 그런가 보다. 네,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 생각하는 것 이제 굳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바르게 또 어떻게 보면 깨우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또 아이들과 또 그런 좋은 건강한 대화를 나누는 거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나르시스트와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모님께서 이 더 깊은 이야기들은 지금 원고로 쓰고 계시죠? 네. 궁금합니다. 네, 지금 선모님이 그 집필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혹시라도 또 포함되었으면 좋겠던 내용이라든지 혹은 또 궁금하신 거나 정말 꼭 다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네. 같이 원고에 좀 같이 작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과 또 자유의 그런 글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선모님이 이 뜨거운 여름에 집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책 출간되면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선해질 때 또 우리 책으로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네, 또 책과 함께 우리 선모님 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불러주세요. 네, 선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